자,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와 지도부가 이제 내전을 방불케 하는 그 정면 충돌 양상입니다. 지도부는 11일 이전 단일화를 반드시 하겠다. 김 후보 반대에도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를 어제부터 시작했고요. 당원 투표는 오후 4시, 여론조사는 오후 1시에 마감이 됩니다. 자, 누가 됐을지 참 궁금한데요. 오늘까지 이제 단일화 로드맵 나오지 않는다면 김 후보의 단일화 약속 위반을 문제 삼아서 전국위를 소집해서 후보직 박탈도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강제로 이제 후보를 바꾸는 거죠. 실제 재선출 가능성을 열어놔야 김 후보를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맞서 김문수 후보는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이미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해 놓고 있고요. 제3자에게 후보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김 후보는 당헌 74조에 따라 대선 관련 모든 당무는 후보 뜻에 따라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지도부는 당무 우선권은 선거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 국한된다는 입장입니다. 이제 법원 결정에 따라 상황은 좀 급박하게 돌아갈 걸로 보입니다. 자, 평론가님, 이거 이제 법정으로까지 갔습니다. 예. 지금 뭐 한마디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됩니다. 지금 뭐 그 윤핵관 두 그 쌍권 네. 지도부, 그 권영세 권성동 그 지도부가 비상계엄 선포를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 상황이다 해서 후보 교체를 하겠다 이건데 결말은 저는 이건 대략 결론이 나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되고 말 것이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아마 이번에 사법부에서 가처분 신청 이거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 쪽에서 2개의 가처분 신청이 지금 들어갔거든요. 하나는 김문수 후보가 직접 당헌 74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대선 관련 당무 우선권 그걸 이제 주장한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원외 당협위원장 8명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있는데 사실은 그 가처분 신청이 굉장히 뼈아픈 가처분 신청이에요.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쌍권 지도부가 후보 교체를 위해서 그 중앙위원회하고 지금 그 전당대회 동시 개최를 지금 시도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임시 전당대회 개최 권한은 그 상임중앙위에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임중앙전국위원회죠. 그런데 그거를 생략을 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당헌 23조에 규정이 돼 있는데 명백한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건된 이 가처분 신청이 원외 당협위원장이 제기한 당협 그 위원장들이 제기한 그 가처분이 그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전당대회 금방 못 여는 거죠. 12일 넘겨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되면 김문수 후보는 그냥 버티기만 하면 후보로 그냥 확정이 되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가 이제 버티더라도 중앙선관위 이제 후보 등록을 할 때는 당 대표의 지인이 있어야 하고 또 당에서 추천장을 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그러면 그게 생각납니다. 옛날에 친박 비박 공천 갈등으로 김무성 후보가 근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발에서 영도 다리에 옥새 들고 나르셨잖아요. 아니 그 후보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 뭐 형식적인 그 완결성 면에서는 이 또 도장 문제까지 나오는데 참 국민의힘이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정말 정치의 저질화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저는 안타깝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방송사에 오면서 이건희 그 회장이 생각나더라고요. 네. 오죽했으면 정치가 뭐 삼류라고 그랬으면 사류라고 그렇죠. 그랬습니까? 어제 그 둘이서 그 공개리에 토론한 것도 그렇고 핵심 말이죠. 지금 이겁니다. 김문수가 처음에 이제 잘못을 했죠. 예. 자기가 22번이나 예. 단일화 한다고 그래놓고 이제 후보 선출되니까 마음을 바꾼 건데, 근데 이걸 100% 거짓말을 볼 수 있냐 또 그 좀 다릅니다. 디테일한 얘기까지는 안 하고 내가 단일화에 하겠다 했는데 그 김문수 측에서는 뭐 11일 이후까지도 단일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걸 거짓말로 싸잡아 가지고 이 쌍권이 추진하는
이 후보 박탈까지는 힘들 걸로 보이는데 이런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김문수의 거짓말 이거 정말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말 그 염화 시중의 미소로 용산하고 뭐 등등 이렇게 그 의견이 모아져서 한덕수를 초대하자는 이 지도부의 이 생각이 너무 급박했다. 김문수한테도 숨을 쉴 그 공간을 줘야 되는데 네. 바로 그냥 한덕수하고 합치라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열받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 쌍권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 막 선출된 후보를 그 이제 그 갓 등장한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해라. 그리고 계속 협박을 했죠. 뭐 유튜브의 숏을 보니까 권성동이 어깨에 힘이 들어가가지고 김문수 앉아라는 반말조의 그런 그 숏 돌아다니는데 그 뭐 친해서 하는 얘기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후보를 압박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 말 안 들으면 우리가 뭐 임시전당대회 전국위원회 소집해가지고 너 후보 박탈할 거야. 그랬더니 김문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분이 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뭐 그러면 그래? 그러면 내가 가처분을 하겠다 해가 들어왔는데 아까 우리 전 이 박사님 말씀대로 법원에서는 가처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친윤계 뭐 친윤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도부는 굉장히 곤혹을 치를 가능성이 없는데 어쩌다 이게 됐느냐? 저는 근본적으로 국힘이 이 정당의 민주성을 한 10여 년 많이 훼손해 왔습니다. 개개인 당원들의 그 여론을 주시하는 게 아니고 전국위원회라는 이상한 걸 만들어가지고 전당대회를 대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한 100명이 안 됩니다. 100명이 안 되는데 지도부가 완전히 손바닥 안에서 가지고 놀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돼가지고 이준석이 쫓아낼 때 아주 효과를 봤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국힘이 저는 완전히 무너져서 새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누구로 단일화 되느냐보다는 이 과정에서 우리 시사일본지를 통해서도 제가 이제 데이터로 계속 분석을 해드렸습니다만 중도층이 이렇게 되면 달아나는 걱정이 그렇죠. 아니라 지지층이 달아납니다. 지지층이 분열되죠. 지지층이 분열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도 유튜브나 인터넷 공간에서는 한덕수 지지층, 김문수 지지층이 마구잡이로 싸움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국갤럽은 이번 주에 조사 결과를 발표를 안 하는데 조사를 안 했습니다. 4개 여론조사기관은 MBS 여론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되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K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한국 리서치, 엠브레인 퍼블릭인데 이 조사가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결과인데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는 구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뜩이나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면 더 쫓아가야 되는데 중도층뿐만 아니라 이제 지지층 결집은 기본인데 직전 조사보다 더 벌어졌어요. 예. 자,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정권 재창출이죠. 39. 그다음에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된다. 지금으로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의미하는 것이 될 텐데 50입니다. 52 대 39. 근데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가 이 지경이 되면 뭐 법적인 문제, 뭐 전국위원회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지지층들이 이렇게 되면은 투표장에 안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자, 잠깐 제가 댓글을 봤는데 되게 코믹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안철수 의원님께는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고지원님이 이 상황에서 최종 후보가 국힘 후보가 안철수 후보였다면 무조건 철수해서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이런 의견을 주셨네요. 이런 겁니다. 지금 코믹한 댓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집권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이게 코미디로 소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집권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저 당내 아수라장이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덕수 후보 같은 경우 예비 후보인가요? 그분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집권하면은 트럼프랑 잘 교섭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 식구들끼리 아직 누가 대선 나갈 건지 이제 내일 모레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시작되는데 3일 뒤면 근데 자기들끼리도 후보가 정리가 안 되고 단일화 협상 하나 못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트럼프랑 교섭을 하겠습니까?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는 홍준표 전 시장 얘기에 따르면 경선 과정에서 뭐 용산이랑 지도부가 합작해가지고 한덕수 띄우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은 당내 민주주의 뭐 민주적 절차로 결정된 어떤 후보보다 용산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합리적으로 저는 타당한 얘기 혹은 추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쌍권이 그러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뭐 마음을
뭐 읽으십시오. 당원들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는데 국민의힘 당원들의 뜻대로 하는 정당 아니었습니다. 저번에 전당대회 하는 거 보면은 당심 1위, 민심 1위 제끼고 윤심 1위가 하는 대표를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러면 윤심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또 이 후보들 뭐라 그러냐면은 개헌해서 3년만 하겠다 이러거든요. 아니 내란을 심지어 비상계엄 해가지고 기책사유로 조기 대선을 벌이면서 아직까지 서로 더 해먹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퍽이나 뭐 3년 하고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이 대한민국에 벌어질 거란 말이죠. 이게 굉장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고문도 버텼는데 김문수 후보를 뭘로 보고? 제가 알기로는 그 정의당 심상정 전 의원 그 관련해서 소재지 부르라고 했는데 끝까지 안 부르다고 하더라고요. 고문 견디면서. 자, 한덕수도 만만치 않더라. 어제 이제 사랑제 그걸 보시면 아실 겁니다. 자, 국힘 지도부 잔머리 굴리다. 김문수에게 보기 좋게 당할 것 같다. 김문수 오리발에 버티기 신공. 차려놓은 밥상 날로 먹는 한덕수. 갈수록 국힘 지지하는 게 지친다. 아까 배종찬 소장님 여론조사 언급해 주신 그 부분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즘 김문수 한덕수 커플 싸움에 나솔보다 재밌다. 나는 솔로보다 재밌다. 아름다운 단일화는 정령 없나. 마지막 기대까지 저버리지 말길. 누구 하나 양보하고 희생해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대의가 없다. 이런 얘기는 어느 분이 하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지금 두 분이 전혀 물러설 기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댓글에서 일부 나왔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그 유시민 이제 전 장관이 언급을 한 부분이 있잖아요. 같이 이제 서울대 선 후배로 노동운동을 함께했는데 김 후보에 대해서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다. 되게 고집이 센 사람이고 한 번 꽂히면 백스텝을 모른다. 그러니까 백스텝 모른다는 건 전진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 한덕수 후보도 독해졌다고 그래요. 어제부터 이름 바뀐 건 아시죠? 한독수로 이제 바뀌어졌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누가 이길까요, 교수님? 한독수와 백스텝 모르는. 네. 근데 현재 그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유리하죠. 아무래도 그 당 정통 대표의 그 이미지가 있고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한덕수 후보가 약간은 초재해질 수 있는 과정으로 가는데 오늘 내일 그 국민의힘의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이 국회의원들이나 또 핵심 당원들이 이 상황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걸 봐가지고 누구한테 힘을 실어줄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이 사태의 원인은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정리되지 못한 친윤의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도 생각이 되고, 하여튼 이런 건 곧 없어지겠습니다만 이제 미래를 보고 그 어떤 미래가 있느냐? 이 김문수나 그 한 후보나 다 이제 당권이라도 잡아갖고 내가 이제 그 뭔가를 해보겠다는 이런 거죠. 그 이재명 대표도 실패하고 당권 잡아가지고 오늘날 이런 그 종결을 갖고 있는데 이 당권 잡겠다는 이 두 사람의 수많은 이 또 그 의원들이 붙어가지고 나는 양보 못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그 코미디 같은 그런 그 장면도 나오고 하는데요. 우선 그 이 두 사람을 분석을 하면 저는 두 사람 다 잘합니다. 제가 뭐 기자 시절부터 취재를 많이 해서 김문수가 핵심적으로 그 이 권력을 쥐게 된 게 언제냐면은 2004년도입니다. 2004년 이때가 삼선 의원을 할 때인데 공천 심사위원장을 하게 돼요. 네. 한나라당인가요? 이때 어떤 일을 벌이느냐? 최백렬 대표의 뒤통수를 치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예. 이때 제가 최백렬 대표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뭐 완전히 허탈해서 내가 이 정말 그 사냥개를 내가 허탈한 그날 저녁에 압구정동 아파트의 기억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김문수가 이런 사람이거든요. 물면 안 놓는 거죠. 그 뒤통수를 치는 게 뭐 또 배반의 또 끝판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최백렬 대표가 잘해보겠다고 개혁적인 김문수를 데려왔는데 네. 이렇게 치면 그 옛날에 그 이해창이 뭐 김윤환 친구하고 똑같은 아주 국힘은 무서운 배반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그 대표적인 사람이고요. 뭐 우리 한 후보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정권을 넘나들며 그 변신의 변신을 거쳐서 왔기 때문에 권력에 대한 냄새를 누구보다 잘 맡고 있고 결국 질 수 없는 게임을 하고 있다. 저는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이제 당권까지도 가기 전에 국민들이 후보들이 당원들이 정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은데 이 정치라는 게 참 이상한 게 그 누구 윤여준 그 책사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두 사람은 이 정권에서 퇴출시킬 사람인데 안 되고 있다. 본인은 또 어떤지 본인은 이제 85세 노인이 지금 변신해가지고 이재명한테 가 있는데 아 정말 참 힘든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아 근데 짤막하게 누가 이깁니까? 저는 김문수가 조금 유리하다고 이길 보고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네. 자 평론가님. 근데 이제 오늘 신문 보니까 이게 이제 차기 당권 싸움이 밑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보고 이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강목만 안 든 당권 찬탈전. 김문수 축출 무리수 뭐 이런 제목도 뽑았던데 홍준표 후보가 전 후보죠. 이런 글을 또 올렸어요. 윤석열 데리고 올 때부터 망조가 들었고 권영세, 권성동을 저격하면서 윤통과 이 두 XX는 천벌받을 거다. 네. 근데 저는 이미 꺾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쪽으로 이미 꺾여버렸다. 꺾였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수 후보가 이제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제 그 두 분의 그 실시간 토론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한덕수 후보가 협상 전문가 맞나? 그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아하. 예, 예. 뭐 어제 그 자리에서도 자기가 대통령 되면 뭐 관세 협상을 더 잘할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하던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문수 후보보다 더한 사람 아닌가요? 더한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는데 과연 예. 저런 식으로 해서 굴복을 시킬 수 있을까? 예. 제가 보건대는 전략도 조금 부족하고 또 접근 방식도 너무 갑자기 좀 변신을 했잖아요. 이분이 워낙은 굉장히 유연하게 상대가 공격해 오면 그걸 받으면서 예. 대치면서 이렇게 자기 의도대로 끌고 가는 이런 그 협상 전문가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는 마음이 급한지 너무 본인이 계속 선제 공격을 이제 날리더라고요. 워낙은 이제 예상하기를 뭐 김문수 후보야 워낙 인파이터니까 인파이팅을 하면 한덕수 후보는 아웃복싱을 하면서 살살 피해가면서 뭔가 이렇게 한방 제대로 KO를 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 양상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오히려 뭐 한덕수 후보가 막 인파이팅을 막 하던데 네. 이거 좀 패착이기도 하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패착은 뭐냐 하면 본인은 그걸 배수진 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단일화 안 되면 자기 그냥 무소속 후보 등록 포기하겠다. 그러니까 11일까지 안 되면 포기하겠다. 등록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다리를 잘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주 결정적인 패착인 거죠. 그거의 메시지가 그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이분 단일화 안 되면 그럼 이제 정치 그만둔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옛날 그 누가 딱 생각나잖아요. 네. 반기문 전 사무총장. 예. 자 그렇게 되면 그쪽에 참여했던 분들도 열기가 확 식어요. 예.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그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여차하면 그만둔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더 버티면 되겠네? 이미 메시지를 확 줘버렸다. 그래서 그런데다가 조금 전에 뭐 우리 그 쌍권 얘기했습니다만 쌍권들이 워낙 지금 뭐 사실은 엉망을 만들어 버려가지고 지금 한덕수 후보를 살릴 방법이 지금 없어진 상황으로까지 몰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쌍권의 어떤 계획을 좀 믿었던 게 아닌가 싶은 네, 추측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댓글에 김문수가 거금 3억 들여 최종 후보 됐는데 양보하겠나? 집 빼고 거의 전 재산인데. 한덕수 온갖 욕먹고 출마까지 했는데 단일화도 해보지 못하고 물러서는 건가? 국힘 자중 질환에 속으로 웃는 건 민주당이다. 국힘 뉴스가 너무 흥미진진해서 요즘은 민주당 뉴스에 눈길도 안 간다. 이런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 좀 전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일화가 이제 난항에 빠지면서 국힘 내부에서는 협상 결렬을 전제로 플랜 B 고려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윤상현 의원이 비공개 의총에서 11일까지 단일화 불발되면 의원 20명이 탈당해서 제3지대에서 정당을 꾸리고 한덕수 후보를 영입해 기호 3번을 주자. 이 경우 이제 13일부터 지급되는 대선 국고보조금 배분받을 자격 주어지고 무소속 신분을 벗어나 한 후보가 버틸 이제 언덕이 생기는 거죠. 다만 신당 창당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낙연 전 총리의 새로운 미래당에 의원들과 동반 입당하는 시나리오도 지금 거론이 됩니다. 이낙연 전 총리와 단일화를 먼저 한 후에 25일 투표용지 인쇄 이전에 김문수 후보와 당대당 단일화를 하는 모델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협상 결렬로 한 후보가 대선 출마를 중도 포기할 경우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범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 반 이재명 유권자와 2030 표심을 이끌어 이른바 동탄 모델. 이준석 후보는 동탄 혁명이라고 부르죠.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플랜 B? 지금 박앵커 말씀하시는 설명을 우리 4명의 패널도 들었고 지금 청취자분들 듣고 계시고 유튜브 시청자분들 보고 계실 거잖아요. 복잡하잖아. 이게 뭐지? 이거 수학이야?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풀기 어려운 수학.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뭐 30년 이상을 이 바닥에서 분석을 해왔지만 선거공학은 간단해야 돼요. 아. 고차 방정식으로 들어가는 순간 무너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일화라는 것도 단일화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하나로 되는 거잖아요. 예. 복잡해지면 안 되니까. 그것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지금 보십시오. 벌써 뭐 20명 가량이 탈당해. 그럼 누가 탈당할 건지부터 이야기될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이낙연 전 총리하고 결합해제도 당명도 고민해야 되죠. 지금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까지 끌어들여야 되죠. 자 이러면은 한 6월 20일쯤 돼 있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 이런 이 아이디어는 낼 수 있지만 이러면은 중도층은 고사하고 지지층도 복잡해지면 투표소 뭐지 이거 제일 중요한 게요. 유권자들을 고민하게 복잡하게 만들면은 투표소에 잘 안 가기 때문에 저는 이런 국리를 하기 전에 정말 저는 오늘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의원총회에서 답을 낼 수 있느냐 없느냐 네. 핵심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플랜 B라기보다는 이제 수렁이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 후단협 생각이 확 나지 않으세요? 노무현 정몽준 그 네. 단일화할 때 그 당시 새천년 민주당이었죠. 그 의원들 특히 동교동계가 나서가지고 노무현 싫다고 정몽준 후보 막 옹립하기 위해서 했던. 근데 그분들 다 어떻게 됐죠? 나중에 탈당해서 뭐 그러니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한 일부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또 아예 그냥 이회창 후보 쪽으로 넘어가서 신한국당이 뭐 입당하는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이 그 당시에 벌어졌던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런 일 꾸미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결국은 제2의 후단협 만들자는 얘기인데 이게 좀 말이 되느냐. 그리고 후단협 만든 결과 결국 누가 더 좋아졌느냐. 노무현 후보가 그 당시 훨씬 더 좋아졌던 거 아니에요. 그런 교훈을 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제 국민의힘 당 지도부 쌍권 체제 문제가 있는 거네요. 여의도에는 되게 그 코미디스러운 찌라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네. 김문수 쪽 입장을 대변하는 찌라시가 뭐냐면 김문수는 모진 고문에도 단 한 번도 동료들의 이름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한덕수 쪽 그 찌라시는 뭐라고 하냐면 한덕수는 모진 대정부 질문만 10년 넘게 버틴 사람이다. 똑같은 얘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거든요. 둘 다 똑같은 얘기를 밤새도록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플랜 B가 얼마나 바보 같은 얘기인 게 김문수,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중에 색깔이 제일 비슷한 게 2명이에요. 예. 김문수랑 한덕수예요. 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 색깔이 비슷한 사람끼리도 단일화를 못 해가지고 지지부진한데 색깔이 다른 이낙연이나 자기들이 쫓아냈던 이준석이랑 단일화를 하는 플랜 B로 간다? 얼마나 이게 오만하고 바보 같은 얘기입니까? 자 교수님 네. 플랜 B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앞서서 말씀하신 평론가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우선 그 윤상현 의원의 그 뭐 탈당에 뭐 네. 그다음에 합치고 하는 게 자,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하면 네. 윤상현 의원도 이제 좀 정신 좀 차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5선 아닙니까? 네. 근데 또 지역구 관리는 또 규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중앙 정치에서는 가끔 뭐 약간 이상한 짓을 한다, 뭐 욕을 많이 먹고 그러는데도 5선 의원이 됐으면 조금은 진중해질 필요가 있는데 무슨 20명을 탈당시켜서 당을 만들고 어쩌고 하는데 윤상현이 탈당하자 그러면 나갈 사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우스꽝스러운 것을 다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드려서 저는 더 이상 이런 그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그 정치가 이렇게 희화되기 시작하면 정말 우리 GDP가 이제 4만 불 보는데 아프리카 밑에 가 있는 그런 정치 수준으로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정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참, 근데 댓글도 너무 좀 뭐랄까 조롱성 댓글이 많아서 좀 안타깝네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세상이 코미디라고. 예, 근데 아주 그 코미디 세상의 코미디인 속에서도 발군의 실력들을 발휘하고 있는 분들이 국민의힘에 지금 있는 분들 아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쌍권 뭐 이분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거기에 윤상현 의원까지 가세를 했는데
윤상현 의원 보수 혁신 주장하던 분 아닌가요? 네. 자, 댓글 전해드리고 1부 토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4시 이후에 모든 게 결정되겠구나. 개봉박두 이런 기대감도 주셨고요. 그런데 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선 출마를 결정지을 줄 알았더니 국힘 후보들이 결정짓는구나.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이준석은 어찌 저런 것들 데리고 선거 2번이나 다 이겼나. 이런 댓글도 주셨습니다.